트랙이 사용 중이라 대관이라서 종합운동장 주위에 산책로를 뛰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게 항상 앞을 보면서 뛰어야 됩니다. 엄청난 오르막입니다. 속도 올려 받을 수 있죠. 자세 조심하시고. 훈련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늘 대회가 93일 남은 이 시점 무사히 훈련을 마쳤습니다. 어저께 회복하는 날로 가졌기 때문에 짧게 어제는 트레드밀 한 5km도 안 되게 뛰어서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보다는 다시 좀 빡센 훈련이 필요한 날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약간 10km 안 되게 가까이 뛰는 거를 목표로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 사용하던 트랙이 대관 행사가 있어서 사용 중이어가지고 그 바로 옆에 그 둘레에 있는 공원과 산책로 같은 걸 이용해서 러닝을 하였습니다. 날씨가 이제 30도가 넘고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생각한 페이스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충분히 훈련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또 급한 전화가 와서 그거 받고 하느라고 2km, 3km 때 잠깐 휴식을 취했고 중간에 이제 급수를 하고 하느라고 또 잠깐 보급과 급수를 했고요. 짧은 거리인 9.4km 정도만 50몇 분 정도 뛰었습니다. 트랙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또 주로가 계속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좀 다니는 코스가 섞여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그래도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손에 잡히는 신발이 있어가지고 알파플라이 추억의 원을 신고 뛰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카본 레이싱 화학의 가장 큰 혁신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신발이긴 한데 그래도 보관 상태가 좋고 그래서 요즘 뛰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신발이어서 신어봤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 이제 무슨 나이키에서 카본화를 내면서 이제 베이퍼 플라이 4%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아주 빠른 카본화가 시작이 됐지만 너무 또 속도 위주기도 했고 부상 위험이 또 너무 높고 일반적인 러너가 소화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가지고 알파 플라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적당히 어느 정도 이 탄성광과 쿠션을 이용하면서 카본을 보통 사람이 그래도 처음 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게 생각보다 여기에 힐드롭이 좀 낮아요. 3mm 정도 되는 힐드롭에다가 닿자마자 튕겨나가는 탄성감이 컸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꽤 높았고, 일반 처음 이렇게 이거에 취해서 막 뛰다 보면 종아리나 햄스트링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신발이어서 적응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 강한 자극을 주면서 다른 쪽 예를 들면 관절이나 무릎 쪽에는 통증이 없애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고 힘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약간 케이던스가 낮춰지면서 무릎 쪽이나 관절이 좀 약간 부하가 생겼다 싶을 때는 무릎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는 그때만 쓰고 있는 신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부상이 워낙 많고 막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갖고 알파2로 나오고 이렇게 3가 나오면서 뒤에 이게 알파2잖아요. 뒤쪽 쿠션을 확 올리면서 힐드롭도 좀 높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약간 힐풋 착지를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해 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롤링이 되게 하는 신발로 조금 타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 정말 정확한 미드풋이나 아주 포어풋으로만 뛰어야 그래도 이렇게 무릎 종아리나 이런 기복근이 손상되지 않고 뛰실 수 있지 않나. 이걸 이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발이 그냥
튕겨주는 걸 그대로 편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그냥 천천히 조깅을 했다가는 예,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큰 신발이고, 그래도 뭐 사실은 이제 알파2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튕겨드는 느낌 자체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느끼면서 신기에는 좋지 않나. 짧은 거리를 몸이 그냥 좀 요걸 이용해서 편하게 또 달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때 몇 년 전 얘기지만 카보나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다른 아식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카보나를 냈잖아요. 베이퍼나 알파를 따라 하려고. 요건 메타스피드 처음 버전인데, 아식스에서 나온 메타스피드 첫 버전인데, 거의 뭐 베이퍼랑 비슷하게 좀 쿠션도 얇고, 처음엔 다 이랬죠. 카본이 들어있다 뿐이지 어느 정도의 보통 운동하는데 카본이 들어있다 이런 느낌이 되게 심했다면, 아식스는 이제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로 오면서 이제 약간 알파 1, 2 그 사이의 퍼포먼스를 따라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앞쪽에 이제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가 이렇게 앞쪽 쿠션도 두꺼워지고 뒤쪽 쿠션도 두꺼워지면서 탄력이 커졌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탄성은 좋았지만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신발이었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아식스가 조금 덜 따라왔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이 나오면서 거의 알파3랑 비슷하게 호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식스가 지속력이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알파1은 조금 위험한 신발이고, 부상 위험이 꽤 높고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속도 자체는 잘 납니다. 오히려 더 잘 납니다. 치고 나가는 레이싱화로서 단거리를 기록 낼 때는 알파1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쓰기에는 알파2가 훨씬 좋고, 알파2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한 게 알파3니까 알파3를 구할 수 있으면 3를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속에 알파1을 신고, 그동안 누적된, 평소보다 저도 훈련량을 계속 누적시켰기 때문에 관절이 조금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근육에 좀 부하가 걸리더라도 훈련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자세를 될 수 있으면 요 탄성을 그대로 추진력으로 쓰면서 포어풋 자세나 미드풋을 유지하면서 부상이 없게 조심하면서 알파플라이 1으로 러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또 본인의 통증이 관절에 있냐, 근육에 있냐, 뭐 발목에 있냐, 아치에 있냐, 여러 가지 허리에 있냐, 뭐 복근이 아프냐에 따라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신발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몸에 다양한 곳을 자극을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